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IRBM 화성 12형을 발사한 지 17일 만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북한이 이번에도 순안공항에서 발사를 했다. 예. 이것은 결국 대체로 봤을 때 화성 12형을 좀 더 사거리를 늘린 그런 차원에서의 발사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 한 1000km 정도가 지난번보다 더 날아갔고 고도도 한 200km 정도 더 높았습니다. 이번에 한 3700여 km 날아간 걸로 지금 다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번 발사는 지난 발사에 좀 더 성능을 확장시키는 그런 차원에서의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유엔 차원에서 안보리 결의안 2375 이 호가 지금 나온 지 3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결의안의 잉크가 지금 마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발사를 한 것은 결국 2375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가하는 압박에 대해서 북한은 끌려가지 않겠다, 밀리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북한이 대받아치는 그런 행보를 펼쳤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ICBM급 발사에 준하는 그 거리를 날리지 않음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3,700km 정도 이것이 이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또 가중될 수 있는 이것을 좀 피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곧 지금 이제 유엔 총회가 곧 개최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정도에 출국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유엔 차원에서의 앞으로 그 유엔 총회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우선은 강경하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 그래서 국제사회 공을 지금 넘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는 행위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고도가 770여 킬로미터였고 비행거리 약 3,700여 킬로미터였다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화성 12형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 14형 같은 경우는 북한이 실제 사거리 발사는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발사했던 화성 12형을 순안공항에서 발사를 했었고 이번에도 지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고도가 한 200km 정도 높고 사거리가 좀 더 깁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 연료랄지 또는 비행 각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한 8,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미사일을 준비를 했는데 그 발사 각도랄지 또는 연료를 적게 주입해서 좀 더 그 사거리를 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그런 북한의 그 오늘의 지금 발사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화성 12형에서 지난번보다 사거리를 늘리는 그리고 괌까지 평양에서 거리가 한 3,0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제 괌에 못 미치는 거리를 발사했다면 이번에는 괌을 넘어서는 거리를 발사를 함으로써 북한이 그동안 괌을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게 또는 미국민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실사거리 발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이번에도 역시 정상 각도를 활용을 했고 그렇습니다. 개량된 화성 12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제 전에 예측할 때 이제 화성 14형이라든지 북극성 3형 같은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신형 미사일 개발을 또 다시 해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부분은 뭐 앞으로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 발사를 앞으로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완벽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북한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3,700km를 날아갔습니다만 한 7,000~8,000km를 날아가는 실제 사거리를 날리는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떤 합금 기술을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지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정확한 탄착 지점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탄착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지역까지 보낼 수 있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 떨어뜨리는 것과 샌프란시스코에 떨어뜨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도 보여줘야 되는 뭐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북한이 앞으로 ICBM급 발사를 비롯해서 지금 이번 발사는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미사일 또는 SLBM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많이 봤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래서 잠수함에서 발사돼서 이제 콜드런칭을 거쳐서 이제 발사되는 그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완벽하게 국제적으로 지금 공인받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미사일 발사를 한 3가지 종류의 발사를 앞으로도 간헐적으로 한다.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타이밍을 보면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이제 미군에서 북한 발사 미사일은 중거리급 탄도 미사일이고 일본 북쪽을 비행해서 태평양에 떨어져 괌에는 위협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 미군 수뇌부에서 북한 도발 억제에 이제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의지까지 내비쳤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를 향해서 계속 도발을 했습니다. 주로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했고 육차 핵실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일치된 그런 대응 또 북한에 대한 압박 이것이 이제 2375호로 나타났는데 2375호는 홍두깨도 아니고 솜방망이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적절한 타협의 산물로서의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상당히 아프지만 그러나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그런 정도는 아닌 치명적이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그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제 갈 길을 간다. 지난번에 이제 외무성 보도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우선은 북한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면서 판을 끌고 가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최대한 기술적인 능력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핵 고도화 그러니까 핵폭탄의 고도화 그다음에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미사일의 고도화를 통해서 그것을 갖고 북한이 을의 이치가 아닌 갑의 이치에서 미국 국제사회와 협상 또는 대응을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의 오늘의 발사도 그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도 대북 제재가 원안보다 좀 약화되면서 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이 예고한 대로 추가 도발을 감행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미국도 추가 제재를 준비한다든지 어떤 조짐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발사가 오늘 발사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전술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한 발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300km 발사 그리고 화성 12형일 가능성 고도 한 700km 이런 정도를 갖고 국제사회가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 결의안을 새롭게 내놓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ICBM급 발사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경우에 그 제재 결의안이 새롭게 나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미 결의안이 3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새롭게 어떤 결의안을 내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이번 또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굉장히 좀 제한된 수준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그러니까 국제사회 충격은 주면서도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만드는 그런 거리를 이번에 발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보다는 아마 유엔 차원에서의 의장 성명이나 또는 언론 보도문 이런 정도로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그런 정도의 그 유엔 차원에서 대응이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의 도발은 이번이 11번입니다. 이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10차례였고 핵실험이 1차례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8시부터 이 NSC 상임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주재는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우리에게 이제 충격을 줬던 6차 핵실험이 있었고 곧바로 사흘 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건 이제 최종 결과는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만 아마 북한이 아마 내일 정도에
내일 아침 정도나 또는 오늘 저녁 정도에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내일 오전 정도에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정확한 사실관계가 또 확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그러한 군사적인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또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보면 현무 2를 오늘 대응 발사를 했습니다. 평양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사거리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50km를 날아가는 그런 현무 2를 발사를 했는데 결국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안보 태세에 대해서 빈틈이 없다. 이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미 동맹 또 한중 협력 이러한 주변 국가들과의 충분한 대화. 또 일본도 이번에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또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열도를 미사일이 넘어가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굉장한 어떤 충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교적인 그런 공조를 통한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차원에서는 NSC 상임위원회 개최,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에 상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정부가 불과 어제 이제 인도적 식량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다음 날 이제 추가 도발이 이루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그러한 추가적인 도발을 한 상태에서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800만 불의 내역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대북 영유아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인도적인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것은 이러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 특히 영유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정치적 상황이나 또는 외교적 상황과 상관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가 그런 대북 영유아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이 오늘 또 도발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대북 여론 자체는 또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대통령의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북 영유아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이랄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이 현물 지원 쪽으로 가게 된다면 가능하면 현물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대체로 영유아 지원은 현물 지원을 하게 되는데 분유랄지 또는 영양식이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고려하되 그러나 국제사회를 통해서 우회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4시에 이제 소집될 예정인데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가 제재를 도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 제재를 새롭게 제재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다. 2375가 이번에 작동이 시작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가 세지는 이런 그 시작이 곧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전례를 보면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새로운 결의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순환 비행장에서 발사했을 때도 유엔 차원에서 결의안이 나오지 않고 유엔 의장 성명 정도, 그래서 북한 행동을 규탄하는 이런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북한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북한의 행동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대단히 또 위험한 행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규탄의 강도는 말로써 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당히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어려울 것이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 반응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 러시아, 또 일본, 미국의 이런 독자 제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독자 제재에 북한의 오늘의 행위가 가중되는 그런 제재를 가중시키는 이 부분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유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독자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의회 쪽에서는 지금 중국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국제적인 제재뿐만 아닌 국가 간의 제재,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행동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과거에도 그랬지만 만약에 그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본 국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그동안의 일본의 행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여줬던 부분인데 그렇게 보면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아베 총리가 좀 상당히 코너에 몰리는 이런 과정도 탈출하는 이런 용도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이런 차원에서 강경 그런 제재를 더 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러시아도 역시 이제 그 강경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별 국가 단위에서의 강경한 어떤 제재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은 강경, 중국, 러시아는 말로서는 강경, 그러나 행동으로서는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사실 이런 북한의 도발로 계속해서 우려가 제기되는 게 코리아 패싱 현실화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적 해법,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매우 주목이 됩니다. 이 연설이 왜 주목이 되냐면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그동안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유엔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이번 행동, 북한의 육체핵 실험, 또 오늘의 북한의 행동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한 그런 한국 측의 우려, 그다음에 한국 측의 단호한 입장, 국제사회 공조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이 한국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총론적인 의지 이런 것도 표명을 하는 그런 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지금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 특히 한미동맹, 한중협력, 한미중협력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충분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의 어떤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